저희가 이번에 선보일 서비스는 LLM을 활용한 대화형 문화 콘텐츠 추천 서비스인데요.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멀티 모듈 프로젝트로 이제 기획을 해서 첫 번째로 OCR LLM 레그를 활용한 대화형 문화 콘텐츠와 LLM 딥 FM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좋아하는 배우 기반 원하는 장르 뮤지컬 추천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의 멀티 모듈 프로젝트로 발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차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개요, 팀 소개 및 기술 스택, 프로젝트 상세 소개, 수행 경과, 그 자체 평가 의견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2030 세대에서 가장 문화 콘텐츠에 대한 높은 구매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오프라인 콘텐츠 소비 증가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레그, DFM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 매칭, 사용자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매칭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이런 자동화 같은 걸로 이제 비용 관리나 뭐 아니면 실시간으로 이제 자동화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목적으로 저희는 이제 소규모 전시, 뭐 신규 콘텐츠 노출률 증가 또는 세포 증식으로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사기 시장은 2030 세대로 잡았고요. 그 이유는 아래 두 개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NABC 접근법을 사용했는데 NABC 접근법이라는 거는 Need, Approach, Benefits, Competition 이렇게 네 가지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설계 및 기술 스택에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 모듈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시회 팀과 뮤지컬 팀을 각각 프로젝트에 배정을 하였고요. 저와 이제 준석 팀장님이 이제 전시회 쪽으로 그리고 종명님과 주원님과 그리고 지원님이 이제 1차 예절 때만 도와주시고 이제 나가시게 되셨습니다. 다음 기술 스택인데요. 네. 언어로는 파이썬 랭귀지만 사용하였고, 코퍼레이션으로 이제 쓰는 GitHub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라도 같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웹 쪽은 저희가 웹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AI 쪽이나 이런 시스템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스트리밍만 사용하였고, 클라우드 인프라는 AWS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스택에서 DB를 정하였던 저희 과정이었는데요. 이제 RDBMS랑 NoSQL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NoSQL DB와 MongoDB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AWS에서 MongoDB를 배포하는 것과 MongoDB 아틀라스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를 하여가지고 최종적으로 MongoDB 아틀라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쪽에서 뮤지컬 팀은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사용해서 DFM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 오픈AI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전시회 쪽에서는 오픈AI, 뭐 솔라, 업스테이지의 솔라 LLM, 코히어의 인베딩 모델, 리네커 모델, 그리고 확인 베이스에서 OCR 모델 등의 다양한 모델들을 직접 테스트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그 기술 스택에서는 랭체인에 있는 랭체인 생태계를 사용하는데요. 랭체인은 이제 이런 프롬프트나 체인, LLM, 에이전트 뭐 이런 유틸스 같은 거를 전부 다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랭 스미스랑 랭 그래프를 같이 사용해서 뭐 모니터링이나 모듈러 랭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모듈러 랭 파이프라인에 대한 컨트롤 같은 거를 이제 이 프레임워크들과 플랫폼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밸루에이션에서 다른 이제 팀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라가스 버전 1을 사용하셨을 텐데요. 저희는 좀 더 정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라가스 버전 2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상세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개발 과정인데요. 일단 저희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썼는데 하이 이제 임팩트와 하이 마이티게이션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태스크를 분할을 하고 그리고 액션 아이템이라는 이제 이 리스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작업이나 조치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선별해서 이렇게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사진들은 저희가 실제로 에자일 1, 2를 진행을 하면서 스크럼 회의와 스프린트 회의를 진행한 사진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저희는 이제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확장성 및 가용성,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운영 비용 절감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아키텍처 그림과 같이 이제 설계를 하고 직접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시회 프로젝트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전시회에서 LLM의 한계점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비윤리적인 답변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환각 현상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을 조사하고 기술을 선정하는 과정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내그가 이제 파인 튜닝과 프리 튜닝을 이제 진행하는 것보다 뭐 훈련 기간, 뭐 훈련 비용 이런 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저희 목적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플로우 차트를 이제 설명해드리기 전에 간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기술들을 소개하자면은 일단은 이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뽑아내는 OCR 기술과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숫자로 형식으로 바꿔서 AI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임베딩 그리고 이거를 검색하게 도와주는 리트리버 그리고 이 검색한 걸 가지고 이제 다시 제 랭크를 매기는 리앵커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저희는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되게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는 거는 COT인데 COT는 좀 잘 아실 거예요. 체인 오브 서트라고 해서 이렇게 필샷으로 이제 던져준 다음에 답변을 이렇게 받는 거고 그리고 GOT라는 거를 좀 더 저는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이 그래프 오브 서스라는 거는 이제 노드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제작을 하여서 이 좀 목적에 맞춰서 유도하는 과정을 이제 프롬프트에 삽입해 내므로써 LLM의 품질을 좀 더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플로우 차트를 보자면은 저희는 총 네 가지의 주요 플로우가 있었는데요. 우선 데이터 크롤링을 통해서 인터파크 티켓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 오고 오시안에서 한국어 데이터 셋을 가지고 파이팅한 오시안 모델을 직접 사용하여서 이미지 텍스트를 추출한 다음 추출된 텍스트는 그냥 사용하기에는 너무 텍스트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LLM을 통해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임베딩을 해서 이제 모델을 선정한 다음에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까지 거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서비스 비즈니스 플로우인데요. 먼저 사용자는 익스비션 에이전트에 들어와서 유저 텍스트랑 이미지 멀티모달로 해서 쿼리를 입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전시의 COT랑 GOT 기법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LLM이 저치 역할과 제너레이터 역할을 같이 맡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로 이제 쿼리가 이 챗 히스토리와 연관이 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만약에 관련이 있다고 하고 싶으면은 그 챗 히스토리를 통해서 즉시 이제 답변을 생성해서 출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련이 없다고 싶으면은 이제 초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슈퍼바이저가 아까 이제 멀티모달로 받는다고 해드렸었는데요. 이때 올리 텍스트만 들어왔을 경우와 이미지와 같이 들어왔을 경우를 판단해서 이 멀티모달 LLM과 싱글모달 LLM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HYD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 멀티모달과 싱글모달이 비용적인 면에서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서 성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비딩 쿼리를 이제 거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숫자 형태로 옮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리트리버 아틀라스 벡터 서치라는 이제 리트리버를 통해서 15개 정도의 이제 그 데이터를 사전 추출해 오면은 그걸 이제 어그리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시뮬러리티 리랭커를 통해서 이제 3개로 이제 걸르게 됩니다. 그렇게 걸러진 것들은 이제 다시 유사도 체크를 한 번 더 저희가 수행하는 노드를 깔아놔서 인격값이 0.65 이상일 때는 이제 이 정도는 사용자한테 추천할 만하다. 아니면은 이제 추천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두 개를 구분해서 다시 프롬프트를 엔진
프롬프트를 거치게 되고 만약에 인기값보다 높다 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 이제 스코어링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제 유사도뿐만 아니라 이제 인기도를 기반으로 다시 재정렬을 해주는 걸 거쳐서 이제 제너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리절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 리절트는 모고DB에 다시 익스비션 히스토리 DB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is the answer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human in the loop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평가를 해서 다시 다른 전시회를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다시 이거는 이제 인베딩이 들어가서 다른 전시회를 추천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에 대한 프로젝트 구성인데요. 이제 저희 팀원 중에 뮤지컬을 좋아하는 분들이 뮤지컬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배우가 뮤지컬 선택에 기여하는 영향이 크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논문지에서 발췌한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이제 0.166만큼 이제 관객의 관람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그리고 뭐 대중성과 예술 선호도에 따라서도 이제 연기자가 대중성 선호 그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예술성 선호 그룹은 영향을 미치고 예술성 선호 그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뮤지컬의 2030의 세대 저희가 타겟팅하는 거는 2030 세대이기 때문에 대중성 선호 그룹에 더 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은 배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약 4천 명의 배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이제 해당 데이터는 배우에 대한 긴 줄글 데이터가 아닌 이제 참여한 뮤지컬 아이디나 예매율 같은 구조화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유사도를 찾기 위해서는 LLM이 아닌 많은 차원이 고려된 벡터를 만드는 신형망 모델인 DeepFM에 학습시키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모델은 이제 저희 팀도 처음 접해보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요. 이제 해당 모델의 와이드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뮤지컬 장르, 뭐 배우 벡터를 기반으로 2차 상호작용과 이제 상호적인 관계를 학습하도록 하였고 이제 D 컴포넌트에서는 더 복잡한 패턴인 고차원 벡터들의 비선형 관계를 학습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기존 피처와 더불어서 예매율 피처를 추가하여 해당 배우의 티켓 예매율에 대한 영향력도 이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딕션 레이어에서는 두 컴포넌트를 합쳐서 이제 각 배우에 대한 뮤지컬 추천 확률을 계산하고 이렇게 이제 학습된 배우의 인베딩 벡터는 배우의 유사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벡터로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추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 예술 통합 전산망이라는 API에 있는 코피스 API를 사용하고 그리고 장르 관련 데이터 구조화를 위해서 오픈AI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는 이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배우 이름 자동 완성, 뭐 장르 카테고리화를 통해 직관적인 검색을 제공하고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구축한 이제 딥FM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더불어서 이제 해당 모델을 사용한 챗봇 기능도 같이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은 총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유사 배우 이제 기반 추천 시스템이고 이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현재 출연하고 있는 작품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모델 학습을 통해 인베딩된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벡터를 통해 유사한 배우를 찾아서 해당 배우가 출연 작품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장르 필터링과 새로운 작품 추천인데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주로 역사 장르에 출연하는 배우라 하더라도 DBFM의 예측값에 장르 필터링을 걸어 판타지와 같은 다른 장르에서 그 배우가 출연할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예측하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이제 상호작용하는 챗봇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모델 플로우 차트인데 이제 저희가 구축한 뮤지컬 팀이 구축한 딥FM 모델을 통해 예측을 수행하고 이제 장르와 배우 필터링을 걸쳐서 뮤지컬을 추천하게 되고 사용자가 이제 해당 추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리랭커가 이를 반영하여 추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수행 경과인데요. 우선은 이제 랭그래프로 저희 전시회 팀은 작업을 전부 다 진행을 하여서 서브 그래프 같은 걸 두고 이제 이거를 재사용하는 식으로 이제 메인 그래프와 리라이트 그래프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전부 다 완성을 끝냈고요. 그 디페프엠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페프엠 모델 생성 함수를 이제 모델 구조를 정의하고 뭐 인베딩, 특성 결합, 데스팅, 아웃풋, 컴파일 이런 과정을 이제 진행을 개발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필터링 로직에서는 이제 기능 뭐 세부 설명 뭐 필터링 점수 매칭 참조 데이터 매칭 점수 추가 결과 반환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슬랙도 같이 사용했는데요. 슬랙 API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AWS에 있는 클라우드 와치 시스템을 통해 에러 현황 같은 거나 배치 진행 현황 그리고 이제 뭐 레그 성능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거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렇게 슬랙으로 알려주는 걸 작업을 했습니다. 네, 최종 결과물 기능 시연인데요. 네, 한번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광고라는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은 관련된 광고에 대한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전시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걸 이제 LLM 저지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걸치지 않아도 즉시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제 멀티모달을 같이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찾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재차 다시 좀 다른 전시회를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뮤지컬 챗봇 같은 경우에는 배우와 장르의 선택, 뭐 이렇게 해서 초성에 대한 자동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천 전시 목록이 이렇게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정서와 배우 역사를 좋아해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된 결과물이 뜨게 됩니다. 네, 실제로 모든 링크는 이렇게 인터파크 티켓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고요. 이렇게 저희 이제 기능과 실현을 마쳤는데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은 뮤직바이미라는 이제 저희 웹사이트가 실제로 있으므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기능을 지금 실시간으로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 의견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인데 이 라라스라는 이제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 성과 및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 버전 1과 버전 2의 다른 점은 이 페르소나를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관람객, 예술 애호가, 예술의 종사자라는 이제 칼럼을 두고 이 페르소나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샘플 데이터 셋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샘플 데이터 셋을 가지고 이제 관련성이 없는 데이터랑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평가 데이터 셋을 만들게 되는데요. 라가스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페이스풀리스, 앤서 릴레번시,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타가 있는데 컨텍스트 프리시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리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페이스풀리스는 사실, 앤서 리버런스는 관련성, 컨텍스트 프리시션은 이 프리시션 닷케이를 활용한 리랭커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컨텍스트 리콜에 대한 거는 이제 맥락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보게 되니까 올리 제너레이션만 했을 때랑 저희 이제 추천 에이전트를 사용했을 때랑 이 정도의 이제 결과 수치 향상을 보여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페이스북 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새벽에 저희가 그 빠진 데이터 셋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추가시켜서 해봤는데 0.89% 0.89 정도 더 높은 수치로 나왔고 앤서 릴리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그 네, 관련성이 없는 데이터 20%를 넣었다고 했어요. 그 20%에 대해서 맥락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75%라는 이제 수치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디베펜 같은 경우에는 AUC가 원래는 70%, 로스는 0.7이었으나 지금은 약 38% 증가한 97%, 그리고 약 97% 줄인 0.02까지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해서 저희 이제 피드백을 하자면은 디벨로퍼에서는 이제 뭐 UI UX 개선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품질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뮤지컬 쪽에서 아직 닥케일에 대한 지표를 아직 확보를 못한 상황이라서 이런 닥케일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검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학습 경험 기준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네,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